안녕하세요 양신도 여러분. 오늘 또 항상 오랜만에 맨날 오랜만인 것 같은데 코너가 너무 많아. 일단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된 신비한 묘생사전 관련돼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고양이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려와 염려와 하지만 치명적인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스코티시 폴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스코티시 폴드 하면은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죠. 둥글둥글한 외모에 그 다음에 접힌 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코티시 폴드의 유래와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해요. 스코티시 폴드는 말 이름 자체에서 벌써 이미 태생을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보통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나시가 다른 얘기지만 나시가 중국 나시고, 네, 그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렇게 이런 유래가 있듯이 성에 따라서 제작진 되게 놀랐는데 물론 본관은 그렇지 않아요. 본관은 다릅니다. 요즘 다 본관 모르죠? 자기 본관 알아요? 본관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성의 본관을 따라가면 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 스코티시 폴드의 유래는 말 그대로 스코틀랜드에서 유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1961년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스코티시 폴드는 그래서 처음 발견된 귀가 접힌 고양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양치다가 뭐야, 고양이가 귀에 서 있는데 저는 귀에 접혀 있어, 대박 이러면서 봤던 애가 바로 수지라는 이름의 처음 스코티시 폴드입니다. 그럼 지금의 많은 탭이라던가 색깔 이런 것들은 이종교배에서 개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 곳은 바로 미국에서 보통 이종교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의 되게 다양한 색깔, 다양한 탭 위에 스코티시 폴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가 접힌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유전적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기 때문에 영국 협회 쪽에서는 인정을 처음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시 숏헤어 이런 아이들과 이종 교배가 되면서 지금의 스코티시 폴드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61년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1978년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한데 그때 이 스코티시 폴드는 정식으로 국제 고양이 애호가 협회라고 하는 CFA에 인정을 받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스코티시 폴드가 어떻게 발견이 됐고, 수지라는 아이가 처음엔 영국에서 까였다가 미국에서 이종교배되고 1978년 제가 태어난 해 국제 고양이 애호가 협회 CFA에 정식으로 등록됐다는 게 대략적인 스코티시 폴드의 역사, 이 아이들의 삶의 굴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코티시 폴드 하면은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심쿵하죠. 심멋이라고도 하나요? 요즘 표현으로 심장이 먹거나 심쿵이 하거나 아니면 심장을 도둑 맞거나, 왜냐면 특유의 귀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 동글동글한 얼굴의 매력은 누가 봐도 너무 이쁘다, 큰 눈, 동글동글한 외모, 하지만 약간의 작은 코, 그죠? 찌그러진 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많이 계속 교배가 됐죠. 왜냐면은 이 지속적인 교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귀가 접혔다라는 거는 상당히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귀가 접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치명적인 외모 때문에 아이들이 유전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전 수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가 이쁘기는 하지만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이가 고양이라고 하는 건 귀가 서 있는 게 당연히 맞고 청각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귀엽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쟤는 어디가 아플까? 쟤는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성격도 밝고 그 다음에 애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묘인들 사이 고양이를 입양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외모,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코티시 폴드에 있어서 그럼 가장 걱정하시는 그 유전적인 결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골연골 이 형성증이라는 질환입니다. 그 오스테오콘드로 디스플라시아라고 뭐 학문적으로는 명칭하는 질환인데요. 이 스코티시 폴드는 교배 후에 태어나면 바로 귀가 접히지 않아요. 귀가 접히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2, 3주, 이게 4주 정도, 2, 3주 시기에 귀가 접힐지 펴질지. 그래서 스코티시 스트레이트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아이들 귀가 서 있는 아이들이죠. 그럼 이 아이들은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코티시 폴드는 귀가 접힌 애들은 분명히 골연골 이형성증이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시기가 2, 3주 있다가 귀가 접힐지 펴질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골연골 이형성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연골, 뼈 주위에 있으면 안 되는 뼈들이 자란다던가 연골이 굳는다던가 이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얼마만큼 치명적이냐라고 했을 땐 가골, 소위 말해서 있으면 안 되는 뼈가 생기거나 이 주위에 침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뻣뻣해지고 뒤뚱뒤뚱 걷는다던가 아니면 점프를 잘 못한다던가 이런 치명적인 신체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고양이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수직 공간이 중요하고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통증을 유발하고 아이의 움직임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낮추기 때문에 운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골연골 이형성증이 그럼 어디에 생기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앞발, 발목이라든가 발목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뻣뻣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앞발을 디뎠을 때 아니면 뒤쪽 무릎 쪽에도 잘 생겨요. 그럼 무릎 쪽에 잘 생기기 때문에 무릎이 잘 못 핀다던가 뒷다리를 잘 못 핀다던가 그러니까 신장을 못 시킨다던가 아니면 척추에도 잘 생기고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는 꼬리 쪽에도 되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너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넓다란 아이들 있잖아요. 동물 중에 그런 꼬리를 가진 스코티시 폴드라면 이 골연골 이형성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그러면 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느냐? 보통 2주에서 4주, 3, 4주 정도 되면 귀가 펴질지 접힐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통 생후 2개월 전에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이 키튼, 잠유 시절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아이가 좀 이상하다, 검사를 언제 받는 게 좋냐? 그러면 생후 8주령 전에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도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이때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앞발, 뒷무릎, 척추, 꼬리 쪽에 특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골격계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면은 아이가 증상이 나타나야 돼. 아이가 걷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골연골 이형성증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때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스코티시 폴드 특유의 귀가 접히는 아이들은 성묘가 돼서 1살 이때도 정기적으로 골격계 엑스레이를 찍어볼 필요도 있죠.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골격계 이런 것들은 동물병원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은 뭐 체열을 통해서라든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진단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 골연골 이형성증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기보다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평생 통증약을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활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연골이나 관절에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하는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생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이 있는 이 골연골 이형성증을 가질 수 있는 스코티시 폴드의 어떤 교배는 일단은 윤리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양신TV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스코티시 폴드의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배를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아이를 생각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코티시 폴드는 이 밖에도 다발성 낭포 낭종이라고 하는 PKD라던가 아니면은 심근병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노출되기 쉽고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오늘은 스코티시 폴드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골연골 이형성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스코티시 폴드가 너무 매력있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입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잘 몰랐지만 이런 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그 아이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과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라던가 관리를 통해서 아이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게 지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양신TV에서 준비한 묘생사전 2탄 말도 많고 타이도 많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지만 귀가 접힌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귀가 접힌 스코티시 폴드 묘생사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